우리 백선엽 장군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이제 앉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누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어떤 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 소년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었다가 군인이 되고 싶어서 선생을 그만두고 평양가 사원 졸업한 경력을 버리고 만주로 가서, 그때는 정식 군인이 되는 길이 만주 군관학교로 가는 길이고 아니면 일본 사관학교로 가는 길인데, 군관학교로 가서 군인이 되어서 팔로군, 일본과 맞서 싸우는 중국 공산군과 싸운 그 부대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화가 되어가지고 친일파로 몰리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좀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백선엽 장군은 편안한 삶보다는 소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학교 교사로 지낼 수 있었지만은, 그는 편안한 삶보다는 늘 하고 싶은 군인,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키고 싶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용맹을 키우는 군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만주군 밖에 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평생의 오점이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일념은 그냥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소신껏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방 이후에 한국군을 세우는 일에 창조적으로 일했습니다. ROTC 오늘 기독신호에 오셨는데, ROTC를 만드신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1959년도에 미국 가서 그걸 보고 한국에 와서 초급장교에 모집하는 상황에서 ROTC 장교 제도를 만들어서 61년도에 인간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자신이 제대한 후에 시작되도록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이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소신대로 산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철학을 따라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신을 이루어내는 삶을 산다. 오늘 우리가 왜곡된 삶 안에 살고 기회주의자로 살고 적당하게 살고 그냥 빌부터 사는 이런 젊은 세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소신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해방 후에 국내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당 조만식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간도 특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세탁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평가철학을 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보고 짧은 시간 비서로 삼았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던 젊은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마치기 전에 누군가는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백선엽 장군님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군인이 되어서 오연대장으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군수 물자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 군 물자를 빼내가는지, 도착해서 배분될 때까지 절반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그 부대를 맡으면서 분실률을
지지율을 2% 내지 3% 정도로 줄였다는 겁니다. 매우 정직한 모습을 보여서 그때부터 그는 능력과 그의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미군이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박살낸 군인, 그래서 그는 위대한 전쟁 용역이 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 검찰, 법원, 경찰 할 것 없이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정직했던 백선엽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전에 있는 현충원 안에 있는 백선엽 장군 그날 장례식 날 저도 갔습니다. 그 장례식 입구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백장군 현충원에 묻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을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해 죽은 성추행을 벌린 박원순 시장과 백장군의 장례식장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해 겪었습니다. 그런 오해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끝내 우리 백장군은 빛을 발했습니다. 인생은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장군은 2009년도에 친일파 사전에 명단이 올랐습니다만 2013년 미 8군 사령부는 그의 공을 인정하여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해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를 기리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우리 백선엽 장군처럼 우리도 때로 오해받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끝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유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를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힌 정우들을 한번 돌아보고 대전에 묻어달라. 그리고 묻을 때에 두 번째 다부동 전투 격전지를 들어서서 8군데의 격전지에서 흙을 가져다가 헌토를 해달라. 한국 전쟁 전부를 기억하고 끝내 죽음의 자리에서도 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나를 기독교 장으로 그렇게 나를 보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장, 국민장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그를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최고의 영웅을 그냥 육군장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육군장도 원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장으로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늘 절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만의 삶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바다, 소신을 지키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마침내 오해를 뚫고 승리하는 사람,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한계를 넘어서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규 이사장님께서 백선엽 장군의 오늘을 주는 표현에 대해서 귀한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